통계청에서 또 굉장히 섬뜩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9월 말에 있었던 연구인데 사실 총인구는 많이 안 주는 것 같지만 여기 노령인구 비율을 생각하면은 진짜 섬뜩한 거죠. 그리고 관건이 이런 건데요. 1970년대는 14세 이하가 42%였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였기 때문에 정말 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찾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세 이하는 10%예요. 10%. 그리고 65세 이상이 19.2%고 내년이 20% 되잖아요. 이게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내년에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보면은 15에서 64세가 25년 후에는 이게 50% 비중, 고령 인구가 40%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14세에는 8%로 정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채부심입니다. 우리 채널의 그 코어 컨셉이 피크아웃 코리아인데요. 피크아웃 코리아는 현상이기도 한데 저는 앞으로 피크아웃 코리아를 주도하는 세력을 피크아웃 세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크아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팀 세이브 코리아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한국을 망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지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계청에서 또 굉장히 그 섬뜩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9월 말에 있었던 연구인데 통계청에서 인구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만 전망한 게 아니라 글로벌과 비교하면서 전망해가지고 그래서 더 냉정하게 전 세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한 자료였고요. 먼저 시작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9월 말에 매일경제에서 더 빨라진 국가소멸 50년에 한국이 3분의 1 급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원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70년대 3,200만 명, 2000년에서 4,700만 명, 24년 현재 5,200만 명, 그리고 지금 계속 감소 중에 1년에 10만 명씩 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50년에는 4,700만 명으로 500만 명 감소할 예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훅 감소해가지고 3,600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세계 인구는 지금 81.6억 명이고 2050년에는 96.6억 명 그리고 100억 명 정도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구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멜서스의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소 추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총인구는 많이 안 주는 것 같지만 여기 노령인구 비율을 생각하면은 진짜 섬뜩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그 세계의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글로벌리도 인구 성장률 추이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2070년대 정도가 되면은 0.1%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0%대 마이너스로 내려갔고 현재 마이너스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관건이 이런 건데요. 1970년대에 14세 이하, 저도 1970년대에는 14세 이하였거든요. 이때는 14세 이하가 42%였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였기 때문에 정말 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찾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세 이하는 10%예요. 10%. 그리고 65세 이상이 19.2%고 내년이 20% 되잖아요. 이게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내년에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보면은 15에서 64세가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리는 비중인데 이게 70%로 어마어마한 비중이고 25년 후에는 이게 50% 비중, 고령 인구가 40%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14세에는 8%로 정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총인구도 줄었는데 비중도 줄어드니까 정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1970년대에 0에서 14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서 과실 따먹으면서 이렇게 짱짱 왔는데 앞으로는 이 보라색으로 표현할 65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이내믹함이 떨어지는 그런 경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학령기 자녀가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동네에. 그래서 얼마 전에 보시면은 70년 넘은 서울의 강서구에 중학교가 있어요. 이게 경서중이라는 데인데 70년 넘었는데 2027년 3월 1일자로 통폐합을 결정해서 내년에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70년 넘은 강서구 중학교도 문을 닫죠. 그러면 중학교가 문을 닫으면 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다가 그 동네 중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학군지에서 비선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피크아웃 코리아 때 학군지 선호가 되는 게 의사 만들려고 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질 거가 예상되거나 실제 없어질 거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지나면 예상이 되니까 자기네 자녀들이 소위 동문들이 사라지는 거죠. 동문들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그냥 학교가 오래 있을 만한 지역으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 학군지 선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학군지 선호 현상이 의대 2,000명 증원했기 때문에 나온 거에 영향도 있지만은 한국은 뭐 의사에 미친 나라니까요. 의사를 만들고 싶은 그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그 가치관에.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더 문제는 결국은 피크아웃 상황 속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그런 해치 심리로 학군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주택은 지어야 되니까 서울 또 신도림 디큐비시티도 폐업을 하는데 여긴 저희가 현장 답사 영상으로도 갔었던 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또 오피스를 넣어서 이제 캠퍼스용 오피스라고 하는데 그냥 결국 오피스란 얘기입니다. 오피스로 바뀌고요. 말이 오피스지 또 이게 그 소위 오피스텔일 수도 있어. 여튼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에서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바뀌는 건데 우리가 상업시설은 도시가 제공해야 될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면서 집만 짓고 요즘 또 세종문화회관을 또 집으로 바꾸네 마네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아파트끼리 결혼해서 아파트 낳고 초, 중, 고등학교도 아파트가 가고 군대도 아파트가 가고 병원, 응급실도 아파트가 지키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는 25년부터 20%, 초고령 사회 진입하면 이제 급가속해서 올라갑니다. 세계도 올라가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급가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부터는 지수의 상승처럼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민을 받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도 이민자가 그러니까 한국도 국제 순이동자가 작은 건 아닙니다. 이민까지는 아니어도 보시면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빠져서 주로 북아메리카나 유럽 국가나 오세아니아로 많이 가는데 한국도 2000년, 2010년에는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2022년에는 8만 5천 명 정도 될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 북아메리카나 이런 쪽은 1년에 막 180만 명,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운 그런 숫자가 가니까 그거 대비해선 작은 거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적은 나라가 아니라 5,200만 명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로 계산해 보면은 그 숫자가 만약에 미국의 6분의 1이어야 한다고 하면은 한 1년에 30만 명씩 있어야 된다. 미국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1년에 30만 명씩 유입이 되는 셈인 거잖아요. 엄청난 퍼센티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그래서 피라밋이 아니라 이미 항아리 된 지 오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출산율 종종 비교하는데 1970년 보시면 한국이 당시 4.53명, 개도국이었으니까요. 2000년부터 1.48명, 23년에 우리가 0.72명인데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우리가 세계 3등 꼴찌인데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마카오하고 홍콩이 나옵니다. 마카오 여러분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마카오는 제주도만 해요. 그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 넘으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출산율 따져가지고 국가 간 비교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홍콩은 그래도 700만 명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완전 단일한 섬나라죠. 완전 단일한 섬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5,200만 명의 그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국이랑 다릅니다. 섬국이랑 다르고요. 그리고 생바르텔레메이라고 있는 거는 여기 인구는 10,000명입니다. 프랑스령인데 여기는 10,000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타이완. 다 섬이야. 다 섬이고 싱가폴. 다 섬국입니다. 다 섬국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국이 사실 내려온 속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중국도 부동산 몰빵 국가니까 아마 한국이 밟은 전철을 우리보다 더 빠르게 밟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소황제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한 명만 낳는데 양가 조부모가 살아있으니까 7명의 그 6명의 서포트를 받는 그런 소황제 한 명이 7명을 같이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들이 지금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현 상태로 가면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초저출산 속에서 인구 감소 속도나 노인 부양비나 노인 인구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서 아직도 그냥 뭐 이민청이든 이민국이든 이민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결국은 범강남권 그 가정 도우미들을 데리고 오면서 소위 영어 공부 시켜주려고 보조교사 데려오듯이 그렇게 데려오는 정책들을 쓰는 걸 보면은 그것도 서울시가 저는 서울시가 진짜 정말 지금 정말 많이 혼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지금은 근데 방향성을 보시면은 정부보다는 점점 지자체의 권한이 커지는 방향성으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울 외 지역에 모조리 빨대 꽂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저는 애플에 종종 비유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빨대 꽂아놨습니다.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전력망,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것도 서울이 짓는 게 아니라 다 외주 주고 다 경기도에 짓고 다 통근통화하게 하고 그리고 서울에 연결할 때 또 돈 받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생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생태계를 했는데 그러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미안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은 그런 타 지방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고 지자체의 장이라는 뭐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판의 대상이 정부도 있지만은 서울시가 제일 커야 된다 생각하고요. 주택정책 쓰는 거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기가 차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특히 소규모 재정비 빨리 하라고 소규모 정비법 만들었더니 그걸 다시 대규모로 바꾸는 걸 보면은 재개발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형태의 모아타운 사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모아타운 사업 같은 거 추진하는 거 보면은 진짜 서울시 주택 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 취지를 완전히 어긋나게 하는 거를 추진하면서 자기네가 굉장히 주택 정책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매운 말 했지만 서울시는 혼나도 돼요. 그리고 출산율 0.5명인데 대책도 없잖아요. 0.5명인데 대책이 뭐냐, 20살 넘으면 서울 올 거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든 뭘 하든 뭐 딱히 개별 공무원들은 노력하겠지만 결국 이거는 헤드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헤드가 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한국은 피크아웃의 그 경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이게 극복 불가하다는 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점점 이 생각이 세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망하기 전에 뭐 한 번이라도 피날레가 한 번이라도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 피날레 한 번 잡으려고 하는 게 전반적인 정서이고 이게 굉장히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한 투기적 정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서에 편승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웅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채널들을 뭐 저희 채널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뭐 대형 채널도 아니고 작고 이제 나가야 될 길은 멀지만은 그런 세이브 코리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영상 만들고 컨텐츠 제작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